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점 O에서 시작하는 두 반직선 OP 이렇게 있고 OQ 이렇게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했을 때 여기 있죠? 얘를 뭐라고 한다? 각이라고 한다. 근데 각의 기호 POQ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줍니다. 요 모양은 여기서 얘를 어떻게 했다? 조금 작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P가 있고 O가 있고 Q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POQ 또는 QOP 이렇게 써도 되고요. 각 O 여기 O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각 O 또는 여기 각을 이용해서 각 A와 같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고요. 여기 변, 꼭지점, 그 다음에 여기를 각의 크기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져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각의 크기 한번 보죠. POQ에서 꼭지점 O를 중심으로 OP가 어떻게 된다? OQ까지 회전한 양.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회전했을 때 그 양을 우리가 각의 크기라고 합니다. 각을 기호로 나타낼 때는 꼭지점을 가운데에 우리가 써야 한다. 꼭지점 얘를 우리가 가운데서 썼고요. POQ를 각 POQ라고 읽는다. 그리고 각 POQ는 도형으로서 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각의 크기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 예제 보면 POQ의 크기가 80도이면 각 POQ는 80도와 같이 나타낸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각 POQ의 크기를 70도 또는 290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360도잖아요. 여기까지가 70도면 그럼 반대로 290도까지 우리가 가서 290도와 70도를 합치면 360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보통은 우리가 작은 쪽의 각을 나타냅니다. 여기 작은 쪽을 하는 거지 큰 쪽을 하는 게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각의 분류 평각이 있습니다. 평각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가 180도인 이 각을 평각이라고 하고요. 직각은 어떻게 된다? 90도인 각을 우리가 직각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평각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여기 전체. 그래서 몇 도다? 180도다. 그거의 절반인 직각은 90도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예각은 0도보다는 크고요. 90도보다 작은 각을 예각이라고 하고 둔각은 90도보다 좀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을 둔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직각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예각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둔각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90도보다 크게끔 표현을 한 거죠. 이해되시죠? 용어에 대한 정의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제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에서 다음 각을 모두 찾아 기호로 나타내시오. 평각은 여기죠? 요 전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써주면 되겠습니까? 각 POS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직각은요. 직각은 여기 왼쪽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하면 POQ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 POQ 이렇게 쓰겠고 또 오른쪽에 있는 걸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SOQ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SOQ 예각은 90도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죠. 0도보다는 크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쪽에서도 하나 있고 또 이쪽에서도 하나 생기겠다. 그래서 ROS 이렇게 하나 쓰고요. 또 QOR 이렇게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둔각은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가 90도보다 커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보이네요. POR에서 여기가 90도보다 크니까 각 어떻게 쓰자? POR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른쪽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여기 다 합치면 몇 도다? 180도다. 그쵸? 평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x 4x 더하기 5 그 다음에 40 이거 한 게 180도인데 도를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x랑 4x랑 더하면 5x고 5랑 40이랑 더하면 45 얘가 180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180으로 쓰고 5x는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135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x는 얼마가 된다? 135를 5로 나눠주면 2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죠. POR, 각 POR 이거를 우리가 구하시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얘와 얘를 합치면 몇 도다? 90도다. 맞죠? 그러면 5x랑 x랑 더하면 6이고요. 6x, 그쵸? 그리고 더하기 30 한 개, 90도이므로 x는 얼마다? 10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각 POR은요. POR은 여기 10에다가 30을 더하는 거니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40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문제도 볼게요. 우리가 이것일 때 각 ROT 어디 있습니까? ROT 그쵸? 그럼 이루는 각은 이 동글뱅이랑 X를 구하라고 한 거네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글뱅이가 몇 개 있죠? 2개. X도 몇 개 있죠? 2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합치면 몇 도다? 180도다. 그러면 2로 묶어주면 동글뱅이 더하기 X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가 180도이니까 동글뱅이 더하기 X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얼마죠? 90이죠. 맞죠? 지금 동글뱅이 따로 X 따로는 모르지만 합친 건 안다라고요. 얼마라고요? 90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제도 볼게요. 각 X 대 Y 대 Z가 뭐다? 1대 2대 3일 때 각 Y의 크기를 구하여라. 여기의 크기를 구하여라. 그러면 X랑 Y랑 Z를 다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되죠? 180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가 1대 2대 3이죠. 그러면은 각 S를요. 얘를 A라고 둘게요. 그럼 각 Y는 2A라고 둘 수 있고 각 Z는 3A라고 둬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1대 2대 3이 되는 거니까. 맞죠? 얘네 다 더하면 몇 A가 되죠? 6A가 되죠. 6A가 180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몇 도다? 30도가 되고요. 우리는 각 Y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A인 2에다가 30도를 곱해 몇 도가 된다? 60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각과 막곡지각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네요. 여기 보면 교각,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4개의 각을 교각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4개의 각. 그래서 P, S, R, Q 얘들을 우리가 교각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교각 중 서로 마주보는 두 각을 막곡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랑 R, 그 다음에 Q와 S 얘네끼리 마주보기 때문에 막곡지각이라고 하고요. 이거의 성질은 어떻게 되냐면 막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유가 나와 있네요. 각 P와 Q를 합치면 180도 맞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평각을 배운 거죠. 얘랑 얘랑 합쳐서 180도고 그 다음에 Q와 R 이쪽을 우리가 더해도 180도다. 그러면 각 P라는 것은 180도에서 얘를 넘겨서 빼기 Q라고 쓸 수 있고 각 R은요 180도에서 얘를 넘겨서 빼기 Q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럼 얘와 얘가 어떻습니까? 서로 똑같죠? 그래서 각 P와 각 R이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각 P와 각 Q는 180도고 각 P와 각 S도 180도다. 여기와 여기 합치면 180도죠? 그럼 각 Q라는 것은 180도에서 얘 넘겨서 표현할 수가 있고 각 X도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각 Q와 각 S는 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막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구나. 여기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SY의 값을 구해보자. 막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으므로 여기 60도고 얘도 몇 도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 60도다. 맞죠? 그래서 3x 더하기 6이 60이 되고 따라서 얘를 풀었더니 x가 몇 도가 나왔다? 18도가 나왔다. 그리고 여기 y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왼쪽 이쪽 부분을 보는 게 좋겠죠? 전체가 18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y는 120도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요 여기 한번 읽어보죠. 막곡지각은
반드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만 생기는 각이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에서 각 P와 R, Q와 S는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이 아니므로 막곡지각이 아니다. 그쵸? 이렇게 두 직선이 만났을 때 이 교점에 대해서 각이 4개가 생긴다고 했죠? 얘는 여기까지 갔다가 꺾여 버렸잖아요. 맞죠? 얘도 이렇게 갔다가 꺾였잖아요. 쭉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됐을 때 만나야 우리가 막곡지각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정의 자체부터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4개의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우리가 교각이라고 하고 그때 서로 교각 중 서로 마주보는 각을 막곡지각이라고 하는데 그 논리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 얘는 아시겠죠? 예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렇게 가고 쭉 이렇게 갔으니까 교각이고 막곡지각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와 얘가 서로 어떻게 돼야 되죠? 같아야 되죠. 그래서 x 더하기 100은 3x 더하기 70이고 좌변에 x끼리 우리가 풀어주면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변에 y끼리 풀어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x고 우변은 마이너스 30이니까 x는 얼마 나온다? 15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전체가 115도가 될 거고요. 맞습니까? 여기가 y가 있는데 얘랑 얘랑 합쳐서 180도가 돼야 되죠. 따라서 115 더하기 y는 180이 돼야 되겠고 y가 나왔습니다. 180에서 115를 빼니 얼마가 나온다? 65가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푸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90도네요. 그럼 여기 합쳐도 몇 도가 돼야 된다? 90도가 돼야 된다. 그러면 x 빼기 20과 50을 더해서 얼마가 돼야 된다? 90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x 더하기 30이 90이므로 x가 나왔네요. x가 얼마다? 60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x는 60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50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쭉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가 평각이 돼야 되므로 y는 얼마가 돼야 된다? 130이 돼야 되겠죠? 130에다가 50을 더해야지 180이 되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막곡지 각을 모두 찾으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네요. 그쵸? 그럼 우리가 두 직선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선과 우리가 이 직선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빨간 직선에 대해서 막곡지각은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 얘기할 수 있고 또 여기와 여기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각 POT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각 그 다음에 UOQ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POU와 그 다음에 각 TOQ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얘와 그쵸? PQ를 연결한 이 직선과 RS로 해서 우리가 이 파란색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죠. 그럼 파란색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와 여기, 여기와 요쪽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각 POR 이렇게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각 SOQ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한 각 ROQ와 그 다음에 각 POS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안 한 게 또 뭐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게 여기 얘와 얘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얘랑 얘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얘와 얘,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각 TOS 이렇게 쓰면 그 다음에 각 ROU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 ROT와 각 UOS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봐서 여기와 이쪽으로 봐서 여기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막곡지각을 요렇게 직선을 총 3개를 구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교. 직교 두 직선 PQ, RS의 교각이 직각일 때, 이렇게 우리가 직각일 때 두 직선이 서로 직교한다라고 한다.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뭐한다? 직교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Q와 그 다음에 RS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직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직과 수선, 직교하는 두 직선을 서로 뭐한다? 수직이라고 하고, 그쵸? 얘와 얘는 수직이라고 하고,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무슨 선이라고 한다? 수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PQ의 얘는 수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PQ의 수선, 그 다음에 얘는 RS의 뭐가 된다? 수선.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즉 PQ를 RS의 수선, RS를 PQ의 수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용어만 잘 정리하시고요. 이걸 바탕으로 또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보도록 하죠. 수선의 발, 직선 L 위에 있지 않는 점 O에서, 이 O에서 직선 L의 수선, 수직인 선을 그은 거죠. 우리가 이런 거가 아닌 어떻게 한다? 수직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었을 때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수선의 발이라고 하고요. 점 O와 직선 L 사이의 얘를 뭐라고 한다? 거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랬을 때 다시 여기 읽어볼게요. 교점 H를 O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한다? OH로 해서 직각으로 내린 이 길이를 의미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분 OH는 점 O와 직선 L 위에 있는 점을 잇는 선분 중에서 가장 어떻게 돼야 된다? 짧다. 아시겠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일직선으로 가장 짧은 거,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에서 점 P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QR 사이의 거리를 S라고 한다. 맞습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수직으로 내려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오른쪽에서 보면 여기 있죠? 6이죠? 그래서 S는 6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Q와 RS, RS는 얘죠? Q는 여기 있고요. 그쵸? 여기 사이의 거리는 일로 수직으로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12가 된다. 그럼 6과 12를 더하니까 얼마다? 18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PQ와 RS가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죠? PH랑 QH에 대한 길이가 어떻다? 서로 같다. 맞습니까? 옳지 않는 것은, 그래서 1번 PQ를 쭉 이렇게 간 거와 RS로 이렇게 간 거는 직각이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RH와 SH는 같냐? 얘는 같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보면 PH와 QH가 같다라고 했지 2번인 얘네가 길이가 같다라는 말은 없는 거죠. 수직으로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H는 PQ의 중점이다. 맞죠? 4번 R과 PQ 사이의 거리는 RH다. 그쵸? 이거와 이거 사이의 거리는 수직으로 간 RH가 맞고요. 5번 R에서 PQ에 내린 수선의 발은 뭐가 된다? H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수선의 발 H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각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정리를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각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보통 작은 쪽의 각을 의미한다. 각을 우리가 분류를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이 4가지를 정확하게 알아두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쭉 풀어봤습니다. 맞습니까? 보통 이러한 평각과 직각에서 문제를 잘 냈었죠. 그리고 이러한 몇 대 몇 대 몇 이런 거 나온 것도 우리가 잘 정리해서 해결하자. 그 다음에 교각과 막곡지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맞습니까? 그와 관련된 문제도 우리가 봤고, 이런 것은 우리가 교각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막곡지각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제도 쭉 봤고, 막곡지각을 모두 찾아서 우리가 해봤죠. 그 다음에 직교. 우리가 직교에 대해서 배웠을 때 수직과 수선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수선의 발, 점 O에서 직선 이거 사이의 거리는 얘를 우리가 의미한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된 문제까지 쭉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